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94번째 시간으로 의료사고란 수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 통상적으로 의료사고, 수혈, 투약, 잘못이나 보진 따위처럼 의료인의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나 사망 따위의 사고를 일으키는 일을 말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민사, 형사상의 문책을 당할 수 있다.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되면 참으로 당혹스럽고 안타깝기 그지없을 것이다. 집사람에게 일전 그런 얘기를 들었다. 문상을 갖다 들어놓는 일이었다. 연세가 50대 후반인 여자 교감 선생님이라고 했다. 강남의 유사한 학교라고 했다. 전에 들은 것으로 제대로 묘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옮겨보면 이런 얘기다. 본래 사물을 보는 과정에서 컴퓨터 앞에서 장시간 업무를 하다 보니 목이 뻣뻣해졌다. 그래서 택한 것이 목표 주변에 안마를 받는 것이었다. 주기적으로 가서 안마를 받고 목을 피로를 풀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안마를 받는 과정에서 안마사의 실수로 인해 지압을 잘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뇌출혈이 왔다. 부랴부랴 병원으로 후송을 했고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중소병원에서 한 탓인지 수술이 잘못되는 것인지 의식불명 상태가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환자를 대형병원으로 이송해서 2차 수술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중환자실에서 며칠을 보냈다. 겨우 일본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런데 일반 병원실에서 생활하던 중에 화장실을 가졌다. 그런데 그 화장실에서 다시 넘어지는 사고가 생겨 2차적으로 뇌에 손상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내사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또다시 3개월에 걸친 병원 생활 후에 결국 연결 호수를 제거하게 되니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고 가슴 아픈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유수 학교에 나오고 열심히 세상을 살았던 분이었는데 안타깝게 영면하시게 된 것이었다. 원인을 따져보면 안마사의 실수가 발병의 원인이었고 두 번째는 수술을 한 1차 병원의 책임이 있을 듯하고 마지막에는 화장실에서의 낙상이 세 번째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것이 과연 의료사고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다. 1차 병원에서의 수술에서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 피해자가 그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다. 의료사고의 경우 통상 적용되는 소멸시효는 원해가 발생한 뒤로부터 3년 이내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부분도 조정을 하는 방법도 있다. 그것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불러놓고 충분한 심의 조정 중재를 거쳐 합의를 듣더라도 다음의 사례 하나를 들어 살펴보자. 예전 유명한 방송사의 캠프 출신이었던 사장 엘모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야간 서울 경고에 나가 차를 한잔 마시고 여유롭게 사시다가 돌아오는 취미가 있었다. 어느 주말과 다름없이 그렇게 차를 모으고 부부 동반으로 오후 늦은 시간에 양평쯤이었다. 그곳에서 여유롭게 차를 한잔 마시고 산책에서 돌아오는 날이 어둑어둑해져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고 있었다. 오는 길에 국도변 휴게소에서 왕멍을 좀 사가지고 그 안에서 군밤을 좀 가서 먹기 시작했다. 그러던 차에 갑자기 기침을 해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내뱉던 침에 피가 섞여서 나오기 시작했다. 응급 상황이 발생된 것이다. 비상 라이트를 끄고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려 했지만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고 서울로 돌아오는 찻길이다. 국도변의 지독한 정체가 시작된 것이다. 119에도 연락을 하고 결국 차량을 119 차량으로 바꿨다. 강남의 한 병원 응급실로 급하게 이송이 되었다. 응급실에서는 젊은 수련이가 치치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공교롭게도 전문의는 인사철이자 정년을 맞이하면서 외국에서 회식을 하러 나갈 수 없었다. 전문의가 돌아온 시간은 거의 자정이 다 된 시간이었다. 결국 처치 시간 지연 등으로 환자는 후계객이 되었다. 식도 내시경을 해서 지혈을 해야 하는 처치를 해야 하는 것이었다. 평소 L 사장은 간경변이 있었다. 간경변은 원래 간에서 해독작용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 그 혈액이 모두 식도로 가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식도 쪽 혈관이 부풀어 올라와 있게 되었다.
그런 상태에서 딱딱한 뱀 같은 것이 식도를 통과하면서 식도의 정맥을 파열시키게 된 것이 사건의 흐름입니다. 식도 정맥 출혈이라는 것을 다행히 밝혀집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꼬여지면서 의료사고로 한 만큼 그렇게 사망에 이르게 된 사고가 된 것이다. 시기가 주말이라 하지 않았고 길이 그렇게 막히지 않았다니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경우, 또한 병원도 제때 제대로 처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더라면 훨씬 빠른 조치나 대응이 가능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인의 얘기를 들어보자. 연로하신 부친이 있었다. 연세가 드니 눈도 침침하고 잘 보이지 않게 되어 용내장 수술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수술이 잘못된 부분,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원인이 어떻게 되었든 결과는 실명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인은 결국 중재원에 인재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서로의 주장을 펴게 되었으며 중재원의 조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의사도 사람인 이상 과실이나 실수가 있기 마련인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의사로서의 과오나 실수로 인해 많은 이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수술의 성공 확률이라는 것도 60%라고 하면 40%는 실패할 경우도 그 정도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의료사고이냐 아니냐는 결국 법원의 심판에 의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것도 어쩌면 운명에 의한 것이고 팔찌에 의한 것이라고 체념해버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이 보통의 감담 의료로서는 그것을 분명히 의사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수술 전에 충분히 사연 설명을 하고 잘못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 하지만 그렇게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나쁘게 되고 회의가 들고 의심이 생기게 되고 원망이 이루어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가능하면 의료사고를 당하지 않게 충분히 확인하고 대비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을 것 같고, 만약 그렇게 당했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의료사고가 아닐까 한다. 좋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